미국의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쯤 되면은 아마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매체에서는 10일 넘게 개표가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길어질 것까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미국 기준으로 수요일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자,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역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자빠져가지고 일어나질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67,715달러, 결국 68,000달러도 내주는 안타까운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2,428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선거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매체에서는 누가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가 우위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박빙이라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려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승리 확률을 60에서 70%로 점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당선 여부 그리고 공화당이 미국 의회를 장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러가 강세를 띨 수가 있겠다. 반면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달러가 약세를 띨 수도 있겠지만은 강세를 촉진할 수도 있겠다라면서 전반적으로 달러가 좀 세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다시피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암호화폐가 크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댄 크립토 트레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10% 안팎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차트에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 위로, 반대로 해리스가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 아래로 비트가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전까지 완전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가격이 널뛰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엠버데이터의 파생상품 책임자도 비슷한 의견을 공유를 했는데요. 선거 이후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 변동 6,000에서 8,000달러 정도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로는 11월 6일 대리빗 옵션 거래에서 도출된 112%의 미래 변동성이 그 근거라고 하는데 적게는 4,000, 많게는 6,000에서 8,000까지도 와리가리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비트 상승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베팅한 사람들 덕분에 상승을 한 것인데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호재 선반영과 함께 상승폭이 사람들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가 있겠다. 반면에 해리스가 당선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경우는 사람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롱 포지션들이 그 포지션 스탑로스에 걸려가지고 마감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거에 의한 변동성 같은 경우는 잠시일 뿐 중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의 기록적인 부채 통화 확장 정책 때문에 비트가 내년까지 20만 달러까지 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69,730달러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CME 갭이 그 자리에 생겼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상방 돌파했었던 비트코인 지금 흐느적거리면서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는데 만약에 65,000달러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완벽하게 가짜 상승이 되면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52,000달러까지도 열리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어제 주봉 마감은 굉장히 뼈아팠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는 어제 주봉이 비석형 도지 캔들을 만들면서 마감이 됐는데 여기서 나온 비석은 그 무덤가에 있는 그 비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해당 캔들은 일반적으로 강세 추세의 끝을 알리는 약세 지표다. 비트코인 역시 볼린저 밴드 지표의 하단 아래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비트의 약세를 나타내는 또 다른 신호이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비트코인이 1시간봉 차트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나타냈지만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희망이 남아있다라면 ETF에서 계속해서 자금 유입을 통해서 비트를 매입을 해주는 것인데 크립토코안트의 CEO 쭈기용 대표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지난 8개월간 53,000에서 73,000달러 선을 유지했으며 현물 ETF 같은 경우는 대부분 61,000달러 위에서 순유입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이 61,000달러 이상을 유지하게 된다면 ETF를 통한 순자금 유입세도 꾸준히 유지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근데
6만 달러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긴장이 되는 상황. 이어서 분석가 비트코인 잭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가 간당간당하게 버티고 있지만 결국 무너지면서 6만 5천 달러 선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었고요. 우즈 AI 분석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전에 7만 달러까지 한번 올라가면서 CME 갭도 메꾼 다음에 떨어져가지고 6만 5천 달러 선까지 밀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닥터 프라핏 분석가도 6만 5천 달러까지 보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하베베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 그닥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 가격은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반등하지 않으면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 루키 XBT 분석가는 하베베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었는데요. 뒤흔들지언정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과거 이런 식으로 2016년도, 2010년도 미국 대선 후 때마다 비트가 떡상을 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여지없이 상승할 것이다 라는데 크게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흔들기 나온 후에 비트 지속적인 상승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긴장되는 상황. 손에 땀을 쥐게 하나요? 저는 손에 땀은 안 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럽 최대 통신사인 더치텔레콤이 잉여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득인데 조건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 채굴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눈앞에서 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소식 넘어갑니다.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 과연 지금 몇이나 남았을까요? 그 중에 한 명은 벤자민 코엔인 것 같습니다. 해당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상황은 알트 시즌을 맞이하기 전에 나타나는 고통의 단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알트 시즌이 열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알트의 시가총액을 보면 2019년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 패턴에 따르면 늦어도 2025년 알트 시즌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말 그리고 내년 1월 둘째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 과연 알트 시즌은 다시 한번 열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전설 속에나 남아있는 그런 이야기가 돼버린 것일까? 일단 알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무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촉매제가 없다라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점치면서 시작했었던 랠리가 흐느적거리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설상가상으로다가 흡성대법까지 펼치고 있어가지고 알트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새로운 촉매제가 없다라면 알트들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빨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부터 빨대가 꽂혀버린 알트코인들. 다음으로는 21시어스 이더리움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더리움에 대한 불만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를 통해서 그들은 이더리움은 잠재력은 크지만은 실질적인 사용 사례는 아직 보편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는 마치 1990년대 아마존과 유사하다라면서 이더리움을 초기 아마존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가 이윽고는 아마존과 같은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이더리움도 갈 수 있다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더리움의 잠재력을 이해하는 투자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많은 단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더리움 현물 ETF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더리움 스테이킹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를 접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 연기금 중에는 최초로 미시간주 연기금이 이더리움 ETF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들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이더리움 ETF 46만 주 1000만 달러 상당을 들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이더리움이 후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아마 내부에서도 비트 사직을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힘내라 이더리움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카브가 세이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스튜디오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개 회사의 협력에 관련된 소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어제 글로서 전해드렸었던 한국에 있어서는 큰 호재 금투세 폐지. 이게 맞는 선택이죠. 대한민국의 멸망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것이 맞는 선택이다. 근데 이걸 두고 또 돈도 얼마 못 벌면서 니들에게 해당 사항이 있느냐는 둥 나라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제 영상 채널을 시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괜히 와가지고 깔짝깔짝 대세요. 시간 아깝게.
단지 개미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 생태계에 관련된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귀를 딱 막고 듣지를 않으면서, 자, 그리고 해당 금투세 폐지가 암호화폐에도 영향이 있느냐?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변동사항이 발표가 되지 않는 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도 당분간은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 채널도 좀 지원을 해주자, 광조댓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